잠을 못 자면 뚱뚱해진다. 스틱골드는 10여 년에 걸친 이라크전에서 미군들이 스니커즈 초코바에 의해 싸웠다고 말한다. 미군의 첨단 기술을 총망라하여 치른 이라크전 참전 군인들은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군 당국의 적극적인 주도로 군인들의 수면 부족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가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수면 부족은 고밀도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우리가 영양을 다룰 때 두드러졌던 특징이기도 하다. 스틱홀드는 이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수면 박탈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에게 밤에 4시간만 자게 한 뒤 당부화 검사를 했더니 당뇨병 전 단계 증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량이 증가했다. 이는 인슐린 저항 증상으로 순전히 수면 부족 때문에 유발된 결과다. 비만과 수면 부족의 연관성은 오래전에 밝혀졌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무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도 활동량이나 에너지 소모량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더라도 수면 부족만으로 체중 증가를 불러오고 인슐린 반응과 연관된 체내 신호 전달 경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인 그렐린, 식욕 증가 호르몬,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 펩타이드 YY,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도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의 피험자들은 이후에도 먹는 양이 크게 늘었는데 여성의 경우 그 폭이 컸다. 또한 시간상으로는 밤 시간대에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잠을 못 자면 멍청해진다. 그렇다. 수많은 연구와 이론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정보 기억하기 능력 같은 간단한 기술 테스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수검자들에게 사실정보를 학습하게 한 뒤 검사를 받기 전에 잠깐 잠을 재우면 수행 점수는 곧장 향상된다. 수면과학을 성장산업으로 이끌어낸 실험 연구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수면은 돈벌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구글이나 나이키, P&G,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과 창조성 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에 직원들의 낮잠을 허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영 컨설팅 회사들은 이 분야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잠이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양상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무실에 들어박혀 코드를 붙들고 밤낮 없이 씨름하는 열정적인 엔지니어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신화를 창조한 실리콘밸리의 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공의 모범 사례에 스틱골드가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나섰다. 그가 하는 학생들 가운데 실리콘밸리 갑부들의 성공 신화를 좇으며 매일 너댓 시간만 자고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의지되는 학생들이 있었다. 스틱골드는 그들에게 업무 시간과 업무 성과를 기록해 보도록 제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차렸다. 수면 부족으로 능률이 떨어진 그들은 모든 일을 2번씩 해야 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지상과 가상을 넘나들며 시즌3를 열어가고 있는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영향력 있는 북플러언서 채널 만들기 8번째 책, 맨발로 뛰는 뇌입니다. 네, 이 책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운동하시는 뇌 기억하시나요? 네, 저자인 존 레이티 교수,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시죠. 네, 존 레이티 교수가 쓴 책인데요. 운동하시는 뇌의 후속작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문명병이라고 불리는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런 병들은 인간이 자연과 점점 이제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일상을 바꾸어낼 때 보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이게 그냥 뭐 영성이나 뭐 마음 수련 같은 마음을 고쳐먹고 의지를 막 불태워서 이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운동, 음식, 뭐 수면 습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간단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 논문과 사례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책인데요. 지적 호기심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라든지 뭐 운동이나 뭐 뇌과학, 뭐 생활의학, 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워 하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장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인류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조건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고요. 초기에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 그 초기 설정값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이른바 문명병을 앓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환들 대부분이 이 문명병에 속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식습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운동, 뭐 수면, 뭐 부족생활, 자연과의 어떤 접촉면들을 얼마나 어떻게 넓은지, 뭐 관계, 뭐 마음 챙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책이에요. 존 네이티 교수의 책에서 가장 큰 인사이트라고 하면 제가 얻은 거는 뇌를 근육에 비유해서 뇌는 근육과 같다 라고 비유를 하는 건데요. 뇌도 근육처럼 단련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가장 신선하고도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이런 존 네이티 교수의 뇌에 관한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라 1990년대에 신경과학 분야에서 해오던 뇌 연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낸 새로운 두 개의 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은 하나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경 생성 이라는 개념인데요. 신경 가소성은 우리 뇌의 그 성형성과 가변성이라는 게 있어서 외부 자극과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 뇌도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의 뇌는 뭐 3살 때 뭐 완성이 된다, 뭐 5살 때 뭐 완성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학습지 막 팔아먹고 막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뇌세포는 이제 초기에 생겨난 이후에는 죽기만 하고 더 이상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뇌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의식, 뭐 이론들이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개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이 신경생성이라는 개념은 신경가소성과 비슷하지만 훨씬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 안에서 새로운 세포와 연결망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라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이렇게 단련을 시키면 커지기도 하고 막 강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신경과학계에서는 뇌도 일종의 근육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뇌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뭐 유전적인 요인, 뭐 초기에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막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온 뇌에 관한 어떤 관점, 뭐 시각, 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 거죠. 뇌도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단련해야 더 좋은 뇌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존 네이티 교수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자연 친화적일수록 뇌는 좋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책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뭐 식습관으로 이야기하면 뭐 설탕이나 뭐 액상과당 같은 정제당, 그리고 우리 농경사회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탄수화물 같이 문명이 만들어낸 음식물이나 뭐 트랜스 지방, 그리고 뭐
가공식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뭐 달걀이라든지, 뭐 방목해서 키운 뭐 소의 고기들, 뭐 과일이나 야채, 뭐 견과류, 발음이 견과류, 뭐,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한 연어, 같은 음식들을 먹을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운동은 뭐, 지난 시간에 운동하시는 뇌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숨이 가쁠 만큼, 심장이 좀 확 뛸 정도의 그런 운동을 매일 꾸준히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는 뭐 이미 한 바도 있는데 여기서도 간략하게 또 짚어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저는 앞에서 잠깐 읽어드린 내용처럼 그러니까 수면에 관한 글을 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깊게 못 자서 막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까 했는데 이런 현상 역시 문명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존 네이티 교수는 이제 아시아의 여러 학교로도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수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잠은 우리 뇌에 일종의 휴지기를 준다. 외부의 소음과 새로운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은 망각을 위한 시간,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치워놓는 시간, 그리고 남아있는 정보를 쳐내고 일정한 패턴을 세워서 뇌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골치가 막 아플 때,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뭐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 뭐 등등등등. 우리 어른들이 일단 푹 자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맥락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내 안에는, 내 속에는 뭔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서 내 속에 여러 정보들이 샥샥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 같은 것들을 누구나 한 번 정도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2시간 동안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뭐 일종의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다면 그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 네이티 교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얻지 못한다면 이해를 못하고 끝난다고 말하는 거죠. 영리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하룻밤 사이에 2시간을 더 자고 덜 자고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뭐 어떻게든 잠을 좀 줄여서라도 더 열심히 막 책을 읽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그게 근성이라고도 하고 그게 의지라고도 하고 성공을 향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세계에 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망치고 살아가도록 요구받아온 것 같은데 졸리면 자라고 그게 가장 지혜롭고 건강하게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이전부터도 저는 잠은 되게 잘 잤는데 앞으로는 더 마음 놓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이 몸에 좋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는 게 좋을까? 그런 질문이 좀 들진 않으세요? 이에 대해서도 또 우리 존 네이티 교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뭐 간단해요. 뭐 하루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의 수면을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대에는 뭐 우리가 야생 시절에 수렵하고 막 채집하던 그런 시절에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했던 뭐 11시에서 아침 7시 반 정도 동틀 무렵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인공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끄고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도 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만 해도 이전보다는 잠을 푹 잘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같이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가족과 함께, 뭐 연인과 함께, 뭐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게 내 주변에 나 혼자 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렵다면 자연의 소리, 장작불 타닥타닥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소리들, 뭐 해가지고 ASMR 뭐 이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소리들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안전에 대한 인간의 본능 때문이라고 해요.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자는 것이 내가 깊이 잠이 들어 있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양에서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따로 이제 아기 침대에 재워서 이제 재우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기 침대 많이들 사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동 학대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는 모든 불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아기를 떼어놓지는 마시고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뇌를 만들면서 즐거운 하루 또 만들어 보세요. 안녕.